지금부터 2020 학년도 2학기 우수동아리 발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레미파와 솔리안 또래상담부에 대해 발표할 신혜경입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고요. 첫 번째에선 동아리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에선 그 두 동아리의 활동과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자율 동아리와 창체 동아리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에서는 솔리언 또래 상담부를 진행하고 자율 동아리에서는 또레미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리언 또래 상담부는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이 모여 있고 저희는 이 모인 사람들을 또래 상담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레미파는 자율 동아리고요. 또레미파는 그 3학년과 1, 2학년이 다 합쳐져 있고 솔리언 또래 상담부와 합쳐져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동아리의 활동입니다. 일단 솔리언 또래 상담부에서는 별칭 짓기,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았고, 또래 상담 기초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을 상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린 달라 미술치료를 하면서 같은 도형을 주어주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자가진단 해보는 활동을 해보았고, 위클래스 선생님과 심리도서 교육을 하며 생각이 크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중에 심리학과 감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심리학과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레미파의 활동인데, 또레미파에서는 코로나 극복 캠페인과 2학년, 3학년의 또레미파의 친구야 힘내 활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캠페인에서는 1학년은 점심시간에 급식실 입구에서 레모나를 나눠주며 피켓을 들고 응원의 문구를 읽으며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또레미파는 친구야 힘내 활동을 하며 아침 등교 시간에 정문에서 학생을 맞이하며 레모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레미파 학생들이 다 같이 아침 등교 시간에 가래떡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언 또래 상담부에서 또래 상담자 기초 교육을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걸 완벽히 이수했을 경우 옆에 있는 수료증을 같이 함께 발급합니다. 이 동아리를 하면서 다른 동아리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고, 또래 상담부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수 동아리 수다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차례로는 수다매의 뜻, 발표 목적, 활동 내용,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수다매란 손수, 말씀담, 모일회자를 써서 손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로 보드게임을 배우고 만드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직접 보드게임을 만드는 등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으로 두었습니다. 그게 저희 동아리의 발표 목적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원은 총 5명이고 지도교사는 김상천 선생님이십니다.
동아리의 활동 목적은 과학적 창의성을 개발하고 놀이와 공부를 접합시켜서 과학 공부에 더 쉽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오리엔테이션, 보드게임의 연구, 기획, 제작, 실행 및 보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학기에는 보드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보드게임의 이해 및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고 보드게임의 장단점, 보완점을 토론하면서 앞으로 만들 보드게임에 대해 계획하며 연구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 내용을 바탕으로 보드게임 주제를 정한 다음 주제에 맞게 소화되는 방해되는 물질이나 행동, 소화에 도움이 되는 물질 등 각자 역할을 정하여 따로 조사하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카드를 구성할지 밸런스 조절, 구체적인 게임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시제품 제작을 하여서 게임을 해보면서 보완하고 구체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제작한 보드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디게스트인데요. 주제가 음식물 소화를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서 소화를 영어로 디게스트라고 지어봤습니다. 게임 방법은 간단하게 소화 도움팀과 소화 방해팀으로 나뉘어서 소화팀은 생존하며 버티고 방해팀은 소화팀의 생존을 방해하면서 서로의 목적을 방해하는 게 이 게임의 룰입니다. 소화 방해물로는 암 유발을 하는 술, 흡연, 바이러스, 방사능 등이 있으면서 소화 방해 효소로는 단백질을 분해를 저해하는 안티파인과 탄수화물 분해를 저해하는 파노시알린,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리피아제 등이 있고 소화 도우미 효소로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펩신, 트립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 도움팀의 기력 회복을 위해서 회복 기능성으로 구급상자, 간호사, 의사, 신의 손길 같은 히든 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드게임을 만들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고 게임을 하는 것이다 보니 승부욕도 생기면서 참여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창의성과 이해도가 바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해보기만 했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 수담의 활동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 동아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창의성이 뛰어나고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며 앱 개발자 같이 진로가 이쪽 관련 직업인 친구들이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사 교육 관련 진로를 꿈꾸는 태안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임 자율동아리 티칭입니다. 저는 발표자이자 회장 박채원이고요. 발표하기에 앞서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티칭의 활동 목적, 장점과 같은 간단한 소개, 동아리 활동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남은 2학기와 내년 1학기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티칭이란 태안고등학교 유일의 교사 교육 관련 자율 동아리로서 동아리원은 1학년 8명, 2학년 11명, 3학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교사상을 확립하고 교사나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며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월 2회 정도의 꾸준한 동아리 활동과 해당 사진은 저희 단톡방을 캡처한 것의 일부인데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단톡방을 활용한 신속하고 꾸준한 공지사항과 투표 등을 통한 동아리원의 의견 나눔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활동 중 하나인 의견 나누기 활동은 총 2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상적인 교사상 발표하기입니다. 해당 사진은 저희의 이상적인 교사상 활동지 양식인데요. 이 양식 위에 부원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이상적인 교사상과 각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을 뽑아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독후 활동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격주 등교로 개인 독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교육 혹은 학과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읽은 다음에 저자명, 도서명, 해당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독후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 들어가게 독후감을 쓰며 의견을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실제 저희 동아리원들의 독후 활동 예시 사진들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티칭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업 실현 활동입니다. 저희 수업 실현 활동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수업 실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피드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저와 부회장 친구의 실제 학습 지도안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학습 지도안 작성 방법이 실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것처럼 전문적이거나 정확하진 않지만 수업 대상이나 주제 등 수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기 위해 작성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저희의 실제 동아리원들의 수업 실현 장면인데요. 저희는 학과와 진로에 맞게 자유 주제로 10분간 수업 실현을 진행을 했고, 해당 수업 실현이 끝난 다음에 학생의 눈에서 바라본 해당 수업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피드백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목 융합 탐구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먼저 모든 동아리원들의 희망하는 학과를 조사하고 이에 최대한 부합하게 2명에서 3명씩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각 조는 자유 주제를 선정을 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문제 만들기, 일반 보고서 작성 등의 자유 형식으로 해당 조건이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 탐구를 진행하였고, 완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과목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제가 2가지 정도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은 수학교육과와 그 다음에 화학교육과를 희망하는 친구들로서 두 개의 과목을 융합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형식의 탐구를 진행했고, 이 친구들은 일반 사회와 윤리를 결합을 해서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2020년도 2학기에는 남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종업식 전에 수업 실현 활동을 한 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학 내에는 교육이나 학과 관련 개인 독후 활동을 기획을 해서 2021학년도 첫 번째 동아리 시간 때 독후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학기에는 올해 2학기와 활동과 더불어서 교육 이슈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고, 그 다음에 해당 진로 과목을 또래 친구들에게 멘토멘티식으로 알려주고 일지를 작성하는 식의 진로 과목 또래 멘토멘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 동아리의 발표를 맡게 된 윤미리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동아리 소개, 두 번째로 동아리 활동 내용, 세 번째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더 나아갈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소개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교과 내용을 연계로 한 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과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그리고 과학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입니다. 올해는 주로 화학 실험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였던 활동이고, 아세트산 나트륨 과포화 용액을 제조하고 과포화 용액의 반응성을 알아보았던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과포화 용액은 예민한 반응성을 띠고 있으며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열을 방출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디고 카민의 색변화 실험에 대해서 진행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인디고 카민이라는 산화환원 지시약을 통해 단당류인 포도당이 염기성 용액 속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왼쪽 자료와 같이 처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노란색으로 지시약이 환원되었을 때 병을 흔들어주면 빨간색을 띠는 액성을 띠다가 병 속의 공기와 반응하면서 지시약이 산화된 상태가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는 메틸렌 블루의 색변화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인디고 카민과 원리가 똑같고, 포도당, 즉 환원당이 염기성 용액 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투명하게 변하면 용액 속에 지시약이 산화되면서 푸른색을 점점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촉매입니다. 과산화수소는 그냥 두어도 분해가 되지만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라는 촉매를 만나게 되면 분해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주방세제는 분해될 때 생성되는 산소의 양을 더욱 빨리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소 거품을 생성하게 되어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 동아리가 어떤 점에서 우수했는지 어떤 점에서는 부족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잘된 점은 꾸준히 보고서와 감상문 등의 결과물이 있는 활동을 진행하여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실험 준비를 혼자 하다 보니 빠뜨리는 것이나 어설프고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도구와 시약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소소한 실험들을 진행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강화시켜 저희 동아리가 강점을 띄겠다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계획했던 활동들 중에서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활동들도 진행하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 동아리 사이코의 발표를 맡은 2311 송보라입니다. 저희 발표의 주제는 동아리 활동 보고서 자체평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워 온라인 밴드로 과제 제출 형식으로 진행하여 따로 활동 사진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의 순서는 자신이 MBTI 조사하기, 철학자, 심리학자 탐구, 진로 관련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 후 등장인물 심리 탐구, 동아리 자체평가와 느낀 점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MBTI를 조사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MBTI를 조사하여 자신의 성격과 유형이 맞는지 알아보고 그 후 동아리원들과 이 유형에 대해 탐구하고 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MBTI 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MBTI는 과학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철학자, 심리학자 탐구입니다. 학자를 탐구하는 것은 지루할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는 부원들이 있었지만 프로이트의 발달 심리학,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과 같은 학자의 사상과 업적, 그리고 이론과 일대기 등을 알며 수업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알았던 학자들을 자세히 알아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유명 학자들을 탐구하면서 진로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분야를 희망하는 부원들과 탐구 내용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을 알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진로 관련 독서 감상문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쌓고 그 직업의 종사자와 전공자의 생생한 후기를 알 수 있었고,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서 감상문 작성 후 비슷한 분야를 가진 부원들과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진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영화 감상 후 등장인물 심리 탐구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뷰티풀 마인드나 인사이드 아웃, 조커 등과 같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언어 등을 탐구하면서 다양한 시선에서 등장인물의 생각을 추리하고 사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새로운 의견들이 나왔고 등장인물이 되어보며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부원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고,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자체평가와 느낀 점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부원들과 진로를 바꾸는 부원들이 있었고 계획과는 다르게 실행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과제에 분량을 정해두지 않아 다소 부실한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아리를 계획하고 부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리더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계획한 활동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거의 모든 계획의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사이코는 성공적인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계획엔 없었지만 좀 더 유익한 활동으로 대체하면서 좋은 리더와 좋은 동아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사이코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메르시 회장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동아리 속에 저희 메르시가 했던 활동 성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르시의 뜻은 메디컬, 익스퍼트, 리본디드 에즈, 컴페턴트, 유스 이 5가지 단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실험을 통해 탐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생명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활동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메르시가 활동했던 실험들 중 첫 번째로 손소독제 만들기입니다. 글리세린, 정제수, 에탄올만 가지고 간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로마 오일 또는 라벤더 오일을 2-3방울씩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징어 해부 실험입니다. 활동지를 이용하여 오징어의 가장 대표적인 부위, 눈, 입, 먹물주머니, 수관, 아가미, 혓반으로 나누어 해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물 DNA 추출 실험입니다. 바나나, 브로콜리, 시금치를 막자사발로 빻아서 즙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즙에 에탄올을 넣어 DNA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후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어서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혈구 삼투압 실험입니다.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증류수, 염화 나트륨 용액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각각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 다음 체열침을 이용하여 혈액을 뽑아 액체들 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 다음 커버 글라스를 덮은 후 에탄올로 혈구를 고정한 후 현미경으로 적혈구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저희 메르시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제 만들기에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만듦으로써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징어 해부에서는 오징어를 해부하면서 오징어의 각 부위들의 이름과 생김새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 DNA 추출 실험에서 브로콜리, 시금치, 바나나를 다양한 용액들을 사용해서 DNA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혈구 삼투압 실험에서 처음으로 현미경 쓰는 방법을 정확히 배웠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생김새가 용액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원들의 느낀 점을 모아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가장 인상 깊게 했던 활동은 손세정대 만들기 오징어 해부 실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수 동아리 발표 대회를 시상하겠습니다. 우수상입니다. 수담회, 또레미파, 사이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유즈, 메르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티칭 축하드립니다.